자, 오늘 투부정사 설명 들어갈게요. 새 진도죠? 투부정사 설명할 건데, 여기 투부정사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동사는 두 가지 규칙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일 때 비동사 여러분 뭐 쓰죠? M 쓰죠? M. He일 때는 뭘 쓰지? is를 쓰죠. 그 다음에 주어가 they이면 여러분들이 비동사를 are를 쓰죠. 자, 이렇게 나눠보면, 자, I일 때 am, he일 때 is, they일 때 같은 비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에 맞춰서 지금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쓰고 있죠? 이 주어의 인칭수에 맞춰서 다르게 쓰고 있죠. 또한 똑같은 인칭수의 주어라도 과거면 여러분들이 was를 쓰죠. he일 때는 역시 was 쓰고 they일 때는 were를 쓰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정해진 형태가 있기 때문이지. 자, 첫 번째, 동사는 뭐에 맞춰 쓴다? 인칭수에 맞춰 쓴다. 그래서 1인칭이냐, 뭐 2인칭이냐, 그 다음에 3인칭이냐, 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 형태가 있고, 두 번째로 인칭수에 맞춰서 동사의 정해진 형태가 있고, 같은 인칭이라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제가 다르면 또 그 시제에 따라 정해진 형태가 또 있지. 동사는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정해진 형태를 쓰게 돼 있는데 투부정사라는 건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정해진 형태를 쓰지 않고 to 다음에 무조건 동사의 원형만 쓰라는 문법이에요. 왜? 저렇게 씀으로써 동사였던 걸 다른 품사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사, 형사, 부사로 동사였던 걸 바꿔 쓰는데 그 동사의 원형만을 쓰라는 문법 요소죠.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의미가 그 뜻이에요. 동사가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고 부정,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쓰라는 문법이죠. 부정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제나 인칭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쓰라. 왜? 동사였던 걸 명사, 형사, 부사로 바꿔 쓰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명사, 형사, 부사로 활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문장 볼게요. I want. 자, 문장의 뼈대 역할하는 동사는 want고 당연히 앞에는 주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want는 타동사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가로친 부분이 목적어 부분이에요. 핵심 목적어는 이제 to run인데 여기서 여러분 to가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원한다. 영어를 배우다를 원한다. 말이 안 되죠. 동사였던 걸 이렇게 문장의 목적어 역할로 바꿔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명사화시켜야지. 지금처럼 어떻게? to를 붙여서. 그래서 나는 원한다. 영어 배우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명사적 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명사절이었던 걸 명사구로 바꾸는 거 뭐 내신 시험에서 간혹 나오는데 이런 거 있었죠. 나는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뭘 모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했을 때 이거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죠? What I should do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I should do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어, 동사 나왔고 이 가로친 부분이 목적어 아닙니까? 근데 목적어가 주어, 동사 갖춘 절구조이기 때문에 이 명사절이었을 경우 이 명사절의 주어가 주절 주어랑 겹치면 이거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I don't know 해놓고 what은 살려주고 중복되는 주어 생략해주면서 대신에 동사는 to 부정사로 바꾸게 돼 있지. 그래서 what to do 일 때 이 to do도 명사절에서 축약된 그 to 부정사니까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죠. 해석은 어쨌든 명사적 기능의 to 부정사는 to be 하는 것, to be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한다 영어를 배우기를. 요게 이제 명사적 용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무슨 기능하죠? 형용사가 자 문장의 뼈대 역할하는 동사 기준으로 앞에 주어 나오고 타동사면 목적어도 나오고 이게 불완전 자동사나 불완전 타동사면 보어도 나오죠? 그 이외에 추가 정보를 수행하는 걸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하는데 이 형용사라는 건 문장의 필수 기능인 보어 기능하고 이 추가 정보 기능인
수식어구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형용사예요. 문장의 필수 정보 역할인 보호 기능도 문장에서 할 수 있고, 문장에서 추가 정보, 명사 추가 정보로 수식해주는 말로 우리가 형용사를 쓰는데, 투부정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 기능의 수식어구로 사용되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건 has, 동사죠. 그리고 그 앞에는 당연히 주어 나올 것이고, has는 역시 타동사니까 목적어도 나옵니다. 그죠? 그녀는 책 한 권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to read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필수 정보니까 추가 정보니까 to read는 추가 정보죠? 필수 정보는 she랑 book이 나왔잖아. has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의 필수 정보는 다 끝났고, to read는 없어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 부분이죠. 추가 정보인 수식어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식어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형용사랑 부사로.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활용된 거여서, 형용사는 이제 명사를 수식하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to be 하는 혹은 to be 할, 이런 식의 해석법을 갖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녀는 책 한 권을 갖고 있다. 읽다 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읽을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뭐뭐 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형용사적 기능으로 투부정사가 활용될 때 아무 불완전 자동사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비동사에 대한 형용사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따로 명칭 붙여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랑 결합된 투부정사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이제 예정, to be 할 예정이다. 자, 요거 해석해 볼까요? 그들은 서울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거 명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뭐 투부정사는 명사 수식 기능일 때는 명사 기준으로 뒤에서 후치 수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수식 기능으로 쓰인 형용사는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앞에 명사 없으니까 그들은 만나는 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 수식 기능의 형용사로 해석해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뭐냐? 보호 기능, 비투용법의 예정을 나타내는 해석법으로서 뭐뭐 할 예정인 이란 의미를 지녀요. 근데 비동사랑 합쳐져서 그들은 만날 예정인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만날 예정이다. 이거죠. 그들은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다. 두 번째 기는 가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비동사랑 결합돼서 역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was to be seen there. 그곳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여기서 이제 수동형 투부정사로 쓰여 있었는데 아무도 이 어느 누구도라는 이 대상물이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동형으로 써서 의미상으로는 아무도 그곳에서는 볼 수 없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세 번째 의무의 기능도 같습니다. 즉 뭐뭐 해야 하는, to be 해야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 역시 비동사랑 결합이 돼서 to be 해야 하는 상태이다. to be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너는 to finish 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너의 저녁 식사를 다 먹어야 된다. Before you watch TV. 너가 TV를 보기 전에 너의 저녁 식사를 다 먹어야 된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그 다음에 to be 할 운명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동사랑 결합돼서 to be 할 운명이다. 그들은 were never to see 결코 못 볼 운명이다. 그들의 고국을 다시는 못 볼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도, to be 하려면 이런 뜻을 지니죠. 그래서 만약 you are to succeed, 너가 만약 성공을 하려면 너는 must work hard,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음에 볼 건데 이제 투부정사는 부사적 기능도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투부정사 여러분들 배울 때 부사정용법 5가지 정도 추려가지고 외우죠. 그런 식으로 이 보호 기능도 의미를 따로 외워주시지 않으면 지문에서 등장했을 때 이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줍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준비할 때는 요 정도 심심치 않게 비투용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거 볼게요. 자, 다음 기능은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기능이에요. 부사라는 거 여러분 아까 방금 설명했지만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건 동사고, 동사 앞에는 모든 동사는 주어를 갖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어의 동작이 다른 대상에게 가해질 경우, 타동사일 경우 목적어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사인데 주어만 가지고 문장 완성 안 되는 불완전 자동사거나 타동사라서 주어 목적어 다 얘기했는데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불완전함이 발생하는 불완전 타동사의 경우는 그 불완전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호도 나오죠. 이게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정보고 그 이외에 추가 정보는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보는데 이 수식어구는 두 종류로 나누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로 나눕니다. 이 부사 여기 등장하죠. 부사는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외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식어구 중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추가 정보를 다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구 중 형용사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추가 정보를 부사라고 한다고요. 자, 이런 부사적 기능을 투부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특수한 의미를 또 지녀요. 이렇게 목적, 이유, 결과, 조건, 한정의 의미를 지니는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went to the station. 나는 역에 갔다. 뭐하러 역에 갔죠? 메리를 see you to 하면 배웅하답니다. 배웅해주기 위해서 역에 갔다. 자, 어차피 자동사 주어 이 wen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만 있으면 문장 완성되죠? 이거 수식어구죠.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구고 이것도 마찬가지 수식어구인데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하면 적절하다 이 얘기에서 배웅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두 번째, 이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이 was를 기준으로 주어 나오고 happy가 보어죠. 그러면 to meet her again이라는 표현은 추가 정보죠. 근데 앞에 명사 안 나오죠. 형용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역시 부사인데 만나기 위해서 행복했다. 이거 목적으로 해석하면 어색하죠. 이때는 이유로 해석해야 돼요. to be에서 to be 하기 때문에. So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다. 그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석하면 적절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역시 그루업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 나오는데 이건 자동사니까 필수 정보는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추가 정보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네모칸 친 부분이 추가 정보입니다. 앞에 명사 없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가 없죠. 목적어도 아니고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 명사 없으니까 또 뭘로 보면 안 돼?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면 안 돼요. 부사적 용법인데 유명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목적으로 해석하니까 어색하죠? 유명한 과학자가 됐기 때문에 자랐다. 이것도 어색하죠? 자, 앞에 상황이 원인이 돼서 뒤에가 결과가 돼요. 그는 자라서 그래서 되었다.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래서 투부이하다. 요거 간혹 나옵니다. 빈도는 뭐 목적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유도 간혹 나오고 결과는 빈도상으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등장했을 때 모르고 있으면 해석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혹 나오지만 꼭 알고 계시고 자, to hear them talk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왔으니까 주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어라면 여기에서 바로 동사 나와야 되죠. 동사 안 나오고 새로운 주어 동사 따로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추가 정보인데 앞에 명사 없죠. 그러면 형사적 용법으로 볼 수 없고 부사적 용법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너는 생각할 것이다. 이거 어색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이거 가정 조건을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투부정사 부사적 기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본다면 너는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단서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거 우리 가정법 배울 때 배울 거긴 하지만 우리가 가정법의 주절 시제에서 우드 부위 쓰죠. 언추르 현재나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현재나 미래 시제 나타날 때 주절에 우드 부위 쓰는데 이게 단서가 돼서 이거 가정법 입부절 대신에 쓴 대용어구로서 투부정사 쓴 거구나. 이렇게 단서 잡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것도 자동사죠.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추가 정보죠. 앞에 역시 명사 없기 때문에 형용사로 볼 수 없고 부사로 봐야 되는데 이 길은 위험하다. 뭐하기에? 운전하기에, 투부하기에 이런 한정된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서도 우리가 투부정사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꼭 정리해가지고 외워주세요. 그래서 숙제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 이제 투부정사가 갖는 특수한 어떤 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투부정사가 동사를 활용한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로 쓰여도
의미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명사로 쓰일 때도 시제를 또 나타낼 수 있어요. 명사에 시제가 없잖아 원래. 근데 이 친구들은 동사였던 걸 이제 명사나 형사, 부사로 바꿔 쓰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뭐 얘기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런 어떤 투부정사가 갖는 동사적 속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